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8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무난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이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연일 매수를 이어가면서 증시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잠깐 고점을 찍고 2500선을 채 넘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서 2500선 근처까지 또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241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선인 지금 이제 2500선을 한번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내일 하루 증시가 남았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가 2,7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500억을 매수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또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매도를 좀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매도 물량 대비해서 그 이상으로 또 매수를 했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규모가 10조 가까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크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64포인트로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지금 코스닥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그동안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코스피보다 강세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았을 때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하락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갭을 많이 못 메웠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뚫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러한 파동이 다시 나오지는 금방 나오진 않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특히 지금 이제 코스피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코스닥도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는 지금 코스닥에 집중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몇백억씩이 아니고 2천억 규모씩 지금 이틀 정도 들어왔고 코스닥도 지금 한 1조 가까이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뭐 크게 지금 연이어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며칠 매수하고 며칠 매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힘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말고도 지금 해외 증시 나스닥 다우가 지금 마지막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FOMC 결과가 있었죠. 0.25%에 대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0.5%, 0.75%, 뭐 1% 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 시기와는 이제는 완전 다른 시기가 나왔고요. 점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0.25%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멈출 수 있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을 할 만큼 드디어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경기 침체도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시장이 결국에는 유동성을 푸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4.75%뭐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2%대까지 1%대까지 금리가 금방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4%대 3%대까지도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 시장의 변동을 시장의 반등을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이제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루한 이제 횡보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 답답한 이 고점에서 지금 떨어져서 기다리는 그런 이 시장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당연한 듯이 사이클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은 과도한 상승에 대한 과도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시장에 대한 반등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는 계속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해외 증시 모두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이어서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22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1225원이고요. 추가로 이제 더 떨어져서 오늘 이제 1210원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 FOMC에 대한 그 0.25% 영향도 있었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발표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네,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오히려 지금 아직도 올라가고 있지만 환율이 이렇게 일찌감치 떨어진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투자자들은 직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행 지표로 해서 일찌감치 이제 작년 10월부터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금리 피크는 아니죠. 네, 지금도 이제 다음 달 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따진다면 이 금리에 대한 그런 환율에 대한 하락은 한 4개월 정도 지금 먼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표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체적인 추세가 경기 침체에 반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생각보다 좀 많이 침체를 한다, 완전히 경기가 마비될 지경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확전이 되어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한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뭐 요런 코로나 발발 상황 같이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사실상 이제 그 시장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장의 대응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정확하게 뭐 100%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것이고, 금리 인상을 꽤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빠르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 경기 침체가 좀 생각보다 심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응이, 정부에 대한 대응이 나올 것이다. 그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의 상승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고,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뭐 다우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는 한 1% 이상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3.4%, 네, 어제보다 더 떨어져서 이제는 서서히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이겨내고 뚫어내고 지금 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지만 완곡하게 지금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환율이 떨어지듯이 국채 금리도 지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투자를 접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투자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다. 겉면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암울하고 시장을 지금 상승 시점부터 거의 2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준비하는 단계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이 상승장이 올 때까지 굳이 이제 대상승장이 오지 않더라도 반등장이 오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기다리면서, 네,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원 상승해서 0.42% 올랐고요. 16,6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뭐 크게 지금 재미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에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시간의 거래도 큰 뭐 변화가 없었죠. 최근에는 거래량이 더 감소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16,580원, 20원 정도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70원 내렸고 오늘 이제 70원 정도 반등하면서 뭐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계속 이제 16,000원, 16,600원, 네, 그 수준입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거의 5일째 일주일 내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지루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300만 주씩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크게 이제 변화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금 차트에 대한 의미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봉 그 하나만 그죠? 하루하루를 보았을 때는 전혀 뭐 그냥 의미를 찾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주가는 제자리고 이게 이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뭐 의심이 드는 뭐 그런 구간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추세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루하루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그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형 수렴 패턴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그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를 지금 16,600원에서 유지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 평균적인 가격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선과 121선, 21선, 5일선이 한 곳에 거의 모인 지점이고요. 사실상 저는 이번 주 정도에는 반응이 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좀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하루 정도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다음 주 정도 시간을 좀 보면서 자 이제 이평선들이 하나둘씩 꼬이기 시작할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에 대한 변화부터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계속해서 며칠 내내 이제 이평선이 꼬인다, 이평선이 수렴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평선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점은 뭔가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장기간으로 횡보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과 이 단기 이평선, 네, 그리고 이 중기 이평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121선, 61선, 21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는 지점을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거래량이 크게 없었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큰 이 밴드 없이 변동 없이 어느 정도의 그 주가에 계속 머물렀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터지던지 네, 뭐 어떤 악재가 나오던지 어떤 뭐 호재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큰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져주는 종목들 뭔가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특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지금 뭐 2019년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수렴 구간, 요때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락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유상증자를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사업성도 좋지 않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시가총액이 1조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던 구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큰 하락 이후에 거의 2020년 6월이죠. 거의 4, 5개월 동안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속 이제 주가를 조금씩 밀어 올립니다. 그러는 폭이 크진 않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이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크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현재 이 주가가 이 이평선들이 모인다라는 점은 단기적으로의 그런 흐름과 장기적인 평균 가격이 거의 이제 일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흐름이 딱 만들어졌을 때 또 이러한 흐름이 나옵니다. 네. 호재가 터졌죠. 그때는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죠. 네, 그런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큰 힘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또 만들어졌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또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터졌고 그런 유상증자가 풀리면서 이렇게 또 벌어지면서 하락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다시 모이게 되고 원전 산업이 미국과 한국이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또 대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또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쭉 꼬이게 되고요. 네. 그런 지점이 또 이런 식으로 뭐 몇 번 만들어집니다. 근데 무조건 모인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모이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면서 떨어지거나 벌어지면서 올라갈 확률이 꽤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모였던 지점이 요 지점이고요. 네. 요런 지점에서 이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다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만들어졌고 그 뒤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도 아니고요. 전체 코스피 시장이 좋지 않았다면 제가 조금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단 전체 시장이 완연하게 이제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유동성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호재가 없더라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상승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 투자하는 그런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꾸준하게 좀 리뷰를 해 왔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장이 개선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블록딜이 나오게 되고 약간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그런 이제 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요런 이제 파동을 한 4번 정도 그리면서 결국에는 주요한 그 바닥 라인까지 깨는 그런 이벤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2021년, 2022년, 2023년 초반까지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렇게 이제 횡보를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시장 전체가 사실상 이제 3,300포인트를 찍었던 그 시기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횡보를 했거든요.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뭐 블록들이랑 이제 유상증자가 없었더라도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이 꽤나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 흐름이 꼬였었던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극복이 되었고 이제는 블록딜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돈이 유입이 돼야 되는 그런 수주했던 프로젝트들이 꽤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 수조원까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UAE까지 끌어들여서 앞으로 추가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원전에 대해서도 이 UAE와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이제 횡보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해상풍력도 기술을 키워왔고, 그다음에 가스터빈도 기술을 키워왔고, 둘 다 이제 실증 사업을 돌입을 했었고요. 올해 그죠?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원전은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고요. SMR도 마찬가지 독보적인 기술로 인해서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와 같은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이제 기자재 공급을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를 이제 올해 4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이 전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 블록딜 때문에 가려졌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거쳐지고 본격적인 이제 수급이 붙었을 때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한참 동안 이제 횡보를 하다가 준비가 된 구간에서는 항상 보여줬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세력이 다시 들어와 준다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거래량이 없었던 적이 많았지만 한번 거래량을 실으면 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수천만 주, 그죠? 3천만 주 이상, 네, 그렇게 이제 터져 왔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네, 흐름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자리도 잘 만들어졌고 시장 상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 전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더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 지금 4일 연속 매수하다가 이제 오늘 매도를 좀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6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는 이제 금융 투자가 1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뭐 워낙 이제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신도 지금 뭐 크게 매수는 하지 않고 지금 몇백 주 정도 네,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보험도 마찬가지.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500주 매수하면서 뭐 크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지만 5일 정도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고요. 사모펀드도 지금 최근 5일은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자, 외국인 투자자도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계속 했는데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좀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이 박스권에서의 그 투자자 수급이 확실히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누적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분이 이제 다 준비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거래량을 터트려서 이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괜히 이제 1,000만 주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최근에 이 이슈도 많이 되었고 그런 소스들도 많기 때문에 저 세력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사를 띄우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입니다. 뭐 오늘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1168만 주. 네. 거래량은 좀 늘었어서 조금 이제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지만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116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거래량이 줄었고요. 5만 6천 주 정도 평소와 비슷하게 네, 거래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금 크게 변화가 없고요. 수렴한 주가와 마찬가지로 계속 네, 그 자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번 흔들어 줄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이제 체결 50만 주 늘어서 2,690만 주 수준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주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800만 주, 2,600만 주,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차 잔고가 좀 많다 싶을 때는
5천만 주, 6천만 주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이제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일별 대차도 크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환이 더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공매도도 그렇고 대차도 그렇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정 물량은 이제 오늘 44만 주로 16만 주에서 또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전일 좀 많이 매도하면서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 듯 하였으나 또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해서 12.2%또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물량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매도한다고 해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누적 수급이 중요한데요. 최근 누적 수급은 개인 투자자만 1천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더라.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원 중에는 뭐 특별한 거래는 없었습니다. 네, JP모간 어제 많이 매도했다가 오늘 장 초반에 잠깐 매수하고 끝났고요. 뭐 크게 지금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굳이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렇게 횡보를 하면서 계속 수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어떤 소식이 될지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는 네, 거래량이 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 확인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한전 사장이죠. 정승일 한전 사장이 이제 튀르키예에 이어서 영국으로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도 이제 20조 이상의 수주를 위해서 이제 참여 제안서를 하기로 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이제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영국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비용을 건설하는 입장에서 대부분 이제 돼야 되고요. 그 회수하는 금액이 이 원전 완성 이후에 그 원전을 돌려서 나는 수익을 통해서 이제 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나 그 납품하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원전을 이 입찰을 진행할지 말지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UAE가 다시 들어와 주면서 그 UAE가 펀드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네, 힘차게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영국으로 가서 네, 세일즈 횡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APR 1400에 대한 건설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또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한전이 또 거의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최종 협상자까지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 프로젝트에서 그러다가 이제 한전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무산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네,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원전에 대해서 의지도 있고 영국도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네, 수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있는 소식들은 들려오지만 실제로 이제 원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일감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은 있지만 확실하게 수주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은 공시는 다 안 나오지만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런 원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할 때마다 유지 보수하는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1,000억, 2,000억씩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공사 계약을 따내기도 하고요. 그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한울 수주죠. 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수주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총 건설 비용이 이제 10조 원인데 그 중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고리 5, 6호기에도 2조 3천억 가까이의 설비를 공급했었기 때문에 최소 2조 원이고
최대로 간다면 3조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런 이 원자로 주기기 그리고 기자재들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전 제작에 들어갔었거든요. 2017년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설에 대한 착공에 대한 의지가 이제 2024년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제작 비용이라든지 네, 추가 수주에 대해서 충분히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 이제 한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었었는데 그 매몰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수주했던 이집트 원전 네. 3조 원밖에 총 3조 원밖에 되지 않는 일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6천억 원을 따내면서 절반 정도의 그런 수주를 했습니다. 그 신한울 3, 4호기 2조 이상, 그다음에 이집트 원전 1조 6천억 하면은 자, 벌써 이제 3, 4조 정도 되는 그런 일감을 따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 SMR이죠. 사실상 얼마를 수주했는지 이 SMR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총 금액만 이제 대충 수주원대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이외에 뭔가 이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SMR 본 제품의 제작에 돌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초도품을 수주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금액적인 그 비용 측면에서 전체 매출의 예, 이전 1년의 매출의 거의 10% 이상을 가야지 의무 공시가 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공시를 띄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뭔가 이 초도품 제작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 언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 착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쪽에 2029년에 아이다호주의 준공입니다. 완성이죠. 그래서 완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2025년 4년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기자재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착공 전에 네, 미리 발주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작 착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이제 일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 원전, 뭐 영국 원전, 튀르키예 원전 이렇게 큰 건들이 눈에 이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계속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미 많은 일감들을 따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수주 기회를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주가가 멈추어 있다, 뭐 16,000원 맨날 그 자리다, 네, 저런 소식이 나오는데 왜 그 자리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그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시작을 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투자자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야금야금 모아가는 모습인데요. 네, 그 결과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 뭐 이번 주 하루 남았는데요. 뭐 크게 오르지 못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에는 종착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신고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3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때까지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10조이지만 저는 20조, 30조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다린 만큼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번 꾸준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